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어머님 그리고 신우와 한판하게 된 30대 여자예요. 남편과는 대학생 시절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남편 말로는 제가 첫사랑이었다는데 그건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후로 4년을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남편이 군대에 다녀오는 것까지 기다렸었는데 저녁 이후로 친구들하고 노는데 빠져서 저한테 소홀해지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바로 취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졌네요.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된 건 둘 다 30이 넘어서입니다. 남편은 어느새 건설회사에 다니는 건실한 어른이 되어 있었고 저 역시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남편이나 저나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만나니 사귀던 시절에 좋았던 일들만 생각나고 그래서 더 빨리 또 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 8개월의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지요. 서로 조건 같은 건 비슷해서 사실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사위감이자 며느리감인 저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크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번 예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마터면 서로 얼굴을 붉힐 뻔하긴 했어요. 사실 남편 집안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희 친정에 비하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편과 처음 하는 연애도 아니었으니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정환경이라던가 재산이라던가 그때 남편이 말하기를 어머님 아버님 다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이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문제는 신우랍니다. 신우가 워낙에 씀씀이가 큰데다가 또 남편과는 8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신우한테 워낙 오냐오냐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과 신우가 함께 사는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재산이랄 게 없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덧붙이기를 제가 원한다면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라도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결혼에 보태겠다대요. 하지만 솔직히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대출 받아오라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당연히 손사래를 치며 됐다고 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 8천만 원 가까이 되었고 저 또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대출을 받더라도 우리 이름으로 받자. 그렇게 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나왔어요. 양가 어른들 모두 모셔놓고 물론 구구절절 그 이유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둘만의 힘으로 해보기로 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큼은 양가 어른들 다 기특하다. 장하다 하시며 서로 어쩜 아드님을 어쩜 따님을 이렇게 잘 키우셨냐며 서로 간의 덕담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 날인가 돼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와 친해지고 싶다는 말로 저를 불러내셨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단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 생략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단이래요. 예단이라는 게 제가 어머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친척분들에게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는 개념인데 그걸 홀랑 빼먹으면 친척분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저와 저희 부모님 흉을 볼 거라나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솔직히 어머님 속이 훤히 보여서 황당하기도 하고 혼이 나는 것도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부모님 어쩌고 하시니 언짢기도 했고요.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바가 있었으니 그러면 예물을 해주시는 거냐 물었습니다. 예물이 나중에 살다 힘들어지면 팔아서 살림에 보태라는 뜻이라니까 이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지요. 그리고 패백은 남편 쪽 어른들이 용돈을 주신다던데 이것도 해야겠다고 덧붙였네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를 빤히 보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대요. 그리고는 그렇게 치면 빼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냥 당신 말은 못 들은 거로 하랍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님 표정이 꽤나 불편하고 당황하신 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고분고분하니 당신 말대로 할 줄 아셨던 건지 그리고 바보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만난 자리에서 바로 당신 말씀을 거두어 들이시기도 했고, 좋은 일 앞두고 이미 해결된 일을 남편한테 말해봤자 제가 어머님을 험담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에 어머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한 언행에 비하면 예단 이야기는 애교에 가까웠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한마디로 경우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단 이야기 때 너무 순순히 물러나시길래 그냥 생각이 좀 짧고 단순하신 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가까운 곳에 구한 것은 아니었고, 서울이라고 해봤자 땅덩어리 자체가 작잖아요. 그 와중에 좀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다 보니 경기권에 있는 시댁하고 그렇게 멀어지질 못했어요. 그래도 차로 30분이니 대중교통으론 1시간 가까이 걸렸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차가 없으시거든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별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어머님은 저희 집에 수시로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왔다던가 궁금해서 왔다던가. 사실 처음엔 그래도 출발하기 전에 미리 연락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인가 못 오시게 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야근을 한다던가 주말에 선약이 있다던가 그럴 때요. 그러자 이제는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인 남편한테 먼저 연락을 하신다던가 아예 연락 없이 오시더군요. 문제는 남편이나 저나 집돌이 집순이다 보니 어머님이 연락 없이 오시기라도 하면 무방비로 당했던 거지요. 막말로 어머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맨날 내 집 놔두고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오시는 거 그럴 수 있다 칩니다. 하지만 오셨으면 그냥 저희랑 밥 한 끼 맛있게 드시고 커피 한 잔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잔소리를 하세요. 시작은 냉장고부터입니다. 저희는 둘이 살기도 하고 식사 대부분을 회사에서 하다 보니 집에서 밥 해 먹을 일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도 저는 요리하는 걸 안 좋아하고 남편은 좋아해서 이따금씩 남편이 음식을 하고요. 그래서 집안일을 분담할 때도 제가 청소와 빨래를 맡았고 남편이 요리와 설거지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재활용하는 건 남편이나 저나 하게 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 어머님께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이게 뭐냐면서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이렇게 먹여서 내보내면 힘을 어떻게 쓰냐고. 그때는 정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라서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 했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비슷한 잔소리를 3-4번 들었을 땐 남편더러 이리 와서 설명 좀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더러 뭐 이런 걸 다 확인하냐면서 바빠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부엌일이 며느리인 제 소관이지 어째서 남편을 앞세우냐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남편이 부엌일을 제가 청소랑 빨래 등을 도맡기로 했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어이가 없다시대요. 당신은 아들 부엌 드나들게 안 키웠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지요. 저도 결혼 전까지 친정에서 부엌에서 일한 적 없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너네 엄마가 너 반찬하는 것도 안 가르쳤냐고 그러길래 어머님은 신우 그런 거 가르치시냐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어머님 말씀에 화가 나서 저도 좀 빈정거렸어요. 막말로 남편에게 듣기론 신우는 자기 먹을 라면도 하나 제대로 못 끓인다고 했거든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오로지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것뿐이라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든 제 흠을 잡겠다는 각오라도 하신 건지 창틀까지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시더군요. 하지만 어머님의 의도와 달리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자 어머님께서는 그건 또 그거대로 못마땅하신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짜증을 내시대요. 그리고 이런 일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면 매번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한 달에 2번 이상 오시지 말라고, 그러면 현관문 안 열어드린다 했지요. 아버님께도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님은 당신은 전혀 몰랐다면 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고 그러면서 저희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다 보니
저도 나름대로 날이 많이 섰어요. 제사도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돌아가신 시조부모님과 시외조부모님 제사를 지내신다 하셔서 솔직히 짜증도 났고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시외조부모님 제사는 제가 지낼 필요가 없다던데 어머님께서는 되려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제가 뭣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내려가 만두 빚고 8종류의 전을 하고 그 밖에도 무슨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신우가 잘 먹는 식혜, 어머님의 진두지 위아래 거의 저 혼자 별걸 다 만들었어요. 친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도 않고 정말 어쩌다 한 번 이따금씩 만두 정도는 빚곤 했는데 그래도 누구 하나 따로 노는 사람 없이 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정말 저 혼자 하다시피 했네요. 특히 만두라도 같이 빚겠다는 남편을 어머님이 기어이 밖으로 내보내시는 걸 보고는 정말 스트레스가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도 천명절이었던 만큼 가슴에 참을인자를 새기며 무사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지요. 신우는 자기는 딸이니까 제사랑 상관없지 않냐면서 전날부터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더니 아침에도 집에 안 들어왔는지 안 보였고 결국 아니나 다를까 저 혼자 설거지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갑자기 분주해지시더니 냉장고 정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거지거리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대요. 심지어 몇몇 반찬통은 열기가 무섭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도 맡을 만큼 고약한 냄새가 났는데 그래도 기어이 안 상한 거라며 저더러 맛을 보라는 식이셨어요. 당연히 맛은 안 봤고 견디다 못한 제가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더러 와서 이 음식 썩었나 좀 먹어보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니 이건 너랑 나랑 먹어보면 아는 걸 뭐하러 당신 아들까지 부르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이 직접 드셔보시라고 전 안 주셔도 된다고 정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좀 애매하다 싶은 것도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결국 또 다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희 남편이 알아서는 못하는데 부르고 시키면 그건 또 잘 따라요. 또다시 남편이 불이 나게 부엌으로 오자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지 남편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본다고 기어이 한 소리 하시대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어머님도 저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보시나 보다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상황 돌아가는 걸 눈치챈 남편이 왜 그러냐면서 제 손에서 고무장갑을 가져갔고 저도 순순히 내주고 거실로 나와 아버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당신과는 상관없다 생각하셨는지 계속 킬킬거리며 웃고만 계셨는데 적어도 어머님 편은 안 드시니 기분은 안 나쁘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신호가 들어오더라고요. 꼬락서니가 어디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옷차림은 또 얼마나 지저분하던지 그건 그렇고 어쨌든 신우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식탁 의자에서 씩씩거리고 계시지 아버님은 뭐 금세 TV로 관심이 옮겨갔고 남편은 설거지하고 있지 저는 저대로 거실에 나와 있지. 신우가 무슨 일 있었냐고 어머님께 묻자 어머님께서는 네 새언니가 아주 말 한마디를 안 진다면서 신우한테다 대고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지 딴에는 어머님 편 들어준다고 한 거겠지만 저한테 다가오더니 자기 좀 보잡니다. 어이가 없어서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라니까 시댁에 왔으면 며느리가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놀 거면 뭐하러 오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빠가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언니는 저기 화장실 가서 변기 좀 닦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신우를 빤히 쳐다보니까 아니 시부모님 쓰시는 변기도 못 닦겠다 이거냐며 괜히 지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사실 어제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갔다가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변기를 안 올리고 소변을 보시는 건지 앉으면 엉덩이 닿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샛노랗게 오줌방울 자국이 막 있더라고요. 진짜 비위가 상했는데 저도 써야 하니 어쩌겠어요. 대충 제가 물 청소하고 썼지요. 그런데 아침 식사 전에도 가보니까 또 그런 게 아니겠어요? 신우도 뻔히 그걸 알면서 저더러 그 변기를 닦으라고 하는 거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남편이야 너 미쳤냐 그러면서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거실로 나오대요. 어머님도 그런 남편에게 놀라셨는지
너 왜 동생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치시고, 그런데 남편이 신우더러 네가 뭔데 새언니더러 변기를 닦아라 말하냐면서 네가 싸는 변기는 네가 치우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버님께서도 남편더러 그래도 그렇지 부모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느냐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러자 남편이 정말 자기 창피하게 왜 그러냐면서 왜들 이렇게 경우가 없냐고. 그리고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날 아주 집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다 세 사람 하나 들어오자마자 아들놈이 부모한테 대든다고 기함을 하셨고, 신우는 신우대로 오빠가 여자한테 미쳐서 가족도 못 알아본다고 악을 써댔거든요. 저는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동시에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해가 안 되고,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결국 저희는 난장판이 된 시댁을 뒤로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도 못하셨던, 그리고 모르셨던 친정 부모님께선 명절 당일에 올 거라곤 기대도 안 하셨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소고기 사주신다고 나가자 하셔서 그 길로 바로 고깃집 가서 배 터지게 먹었고, 이후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윷놀이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 하나도 티내지 않고 친정 부모님한테 살갑게 굴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시댁에서 좀 참을 걸 그랬나 싶고, 그래서 그날 밤 자려고 누워서 남편에게 미안하다 했어요. 내가 너무 유난을 떨었나 보다고 그냥 좀 참고 어머님 기분에 맞춰드릴 걸. 그러자 남편이 대번에 하는 말이 그건 아니랍니다. 장인 장모님은 절대 선을 넘는 법이 없으신데 어머님이나 신우는 도를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쳤다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도 혹시나 자기 가족들이 저에게 실수를 하면 무조건 자기한테 이야기하랍니다. 자기는 무조건 제 편이라면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시댁에서 누가 뭐라고 짓거려도 남편 하나만 단단히 붙들고 살면 무서울 거 하나 없다고.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제 편일 거란 남편 말 한마디에도 크게 의지가 되고 힘이 나더라니까요. 앞으로 살다 보면 또 어이없이 당하고 황당한 소리도 듣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처럼만 남편이 마음 변치 않고 제 곁에 있어준다면 무서울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카들 앞세워서 저희 돈을 탐내는 염치 없는 신우와 영끄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맞선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지 10년이에요. 아이는 없어요. 결혼 초에는 가지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지만 횟수가 2년을 넘어가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안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는 아이를 안 좋아한다며 없어도 괜찮다는 말로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기에 병원을 찾았네요. 남편은 병원까지 가볼 필요가 있냐며 안 내킨다 해서 결국 저 먼저 혼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설마 싶은 마음에 남편더러 나랑 살 거면 당장 검사 받으라고 아니면 이혼이라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정말 글자 그대로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갈 때까지 한숨을 푹푹 내쉬고서야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남편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 정자에 문제가 있다고 하대요. 무정자증이라는 게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저희 남편은 말 그대로 공장이 작동을 안 하는 거래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정말 다리 힘이 풀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나를 속인 거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 그건 아니래요. 절대로 아니라면서 사람들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데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남편을 그리고 저희가 처한현 씨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저 닮은 딸, 남편 닮은 아들 하나씩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제 꿈은 비록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지만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으니까요. 이후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꿈과 목표를 쫓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나 저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제법 있었기에 저희 둘의 힘만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사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니들 써라 하고 목돈 척척 내주실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한편 남편에게는 위로 3살 차이 나는 시누이가 있었는데 시누이는 저희에 비하면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시누이 나이 23살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이를 가졌거든요. 참고로 신우 남편은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자취를 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3살 연상의 고시생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우 남편 집안에서는 그 반응이 더 심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신우 남편 집안도 저희 시댁만큼이나 경제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나마 남자 쪽에서는 판검사 될 아들이 시덥지 않은 여자한테 발목이 잡혔다며 애고 뭐고 필요 없다고 결혼 안 시킨다고 했다대요. 딸 가진 죄인이라고 저희 시부모님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애는 혼자 만들었냐. 결혼 꼭 시켜야 된다며 버텼고요. 그리고 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그 심한 반대를 이겨내고 신우와 신우 남편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거예요. 그나마 신우 남편 쪽에서 남사스러워서 주변에 말 못한다 해가지고 제대로 식도 못 올리고 살림만 합쳤다가 애 나이가 10살 남짓 되어서야 웨딩드레스를 입었고요. 그렇게 힘들게 한 결혼인 만큼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신우는 결국 졸업을 코앞에 두고 대학을 떠났고 이내 출산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산후조리원이 무척 비싸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신우를 살피셨고 신우는 몸을 풀기가 무섭게 바로 직장에 취직을 했대요. 이후로 시어머니가 애를 키워주다시피 하셨고 신우는 신우대로 생활비를 벌어 신우 남편의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했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그런 와중에 금슬은 좋았는지 어느새 애들은 셋으로 늘어났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하지요. 아무튼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 남편이 판검사는 고사하고 1차 시험도 패스를 못했어요. 이 정도 되면 신우 남편 부모님도 좀 기세가 꺾일 만한데 이게 다 자기 아들 발목 잡은 신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신우를 더 잡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같은 여자로서 신우가 참 불쌍하대요. 하지만 같은 여자이자 가족으로서 불쌍한 건 불쌍한 건데 신우가 자기 사는 게 힘든 걸 저희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당신 사위, 그러니까 신우 남편이 고시 공부를 접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고 뜬금없이 서점을 열겠다 하더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처음 서점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남편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도 동감이라더니 곧장 신우한테 매형 좀 말려보라고 한 소리 했고요. 그런데 신우가 오히려 저희를 속물 취급하면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동네 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어쩌냐. 뭐 자기 신념이 있어서 한다 하니 누가 말리겠어요. 막말로 저희가 돈을 보태줄 것도 아니고 저희도 저희 코가 석자였으니까요. 결국 그래 뭐 알아서 해라 잘해봐라 하고 이후론 저희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후로 신우네가 대출을 받아서 기어이 서점을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좀 장사가 되는가 싶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파리가 날리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신우 남편이 지금도 포기를 못하고 있지요. 신우가 못 빠지게 회사에서 돈 벌어오면 그걸로 서점 빵꾸나는 거에 메꾸고 사실 말이죠 서점이지 이제 오만 잡동사니를 다 가져다 팔아요. 그나마 지방인이 버티고 있지 서울이었으면 진작에 나가떨어졌을 겁니다. 한편 그렇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한 지 한 3년차 되던 때였어요. 설명하자면 긴데 일단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저는 이미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서로 상의를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정 먼저, 다음엔 시댁 먼저 명절마다 순서를 바꿔가자고요. 그리고 그날은 친정에 갔다가 명절 당일 저녁에 시댁에 왔지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제사가 없고 남편의 무정자증이 밝혀진 이후로는 시부모님이 저를 소위 건들지를 않으셨네요. 오히려 제 눈치를 좀 보셨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명절 당일 저녁에서야 도착한 시댁에서 하루를 자고 이튿날이 되어서야 신혼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고 저도 애들 손에 10,000원씩 들려줬어요. 어차피 애들 선물 따로 사간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신우가 저더러 이야기를 좀 하자며 불러내더라고요. 솔직히 신우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안타깝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관계가 관계인지라 어렵고 불편했어요. 그래서인지 신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려니 긴장까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꺼내놓은 이야기는 굉장히 황당하대요. 저더러 불편해하지 말고 들으라더니 저번에도 자기 애들한테 10,000원 주지 않았냐면서 왜 매번 애들 용돈으로 10,000원을 주냐고 10년 전 이야기임을 감안해도 그 나이대 애들한테 10,000원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애한테 10,000원 줬을 뿐이지 매번 옷이며 신발이며 과자며 안 해준 게 없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가족들끼리 모여서 외식을 해도 돈은 항상 저희가 냈고 명절이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도 저희 부부만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하다못해 신우 생일 때도 빠듯하게 사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따로 30만 원씩 챙겨줬고요. 그런데 애들 용돈이 적다는 걸로 지적을 받는다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이어갔는데 한다는 말이 요새 애들도 돈 좋아하고 5만 원짜리는 더 좋아한대요. 그리고 어차피 애들은 금방 크니까 쓸데없는 물건 사오지 말고 그거 다 현금으로 계산해서 달라나요? 마치 연속으로 뺨이라도 맞은 듯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저녁에 잃지 않고 그놈의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는 소리와 함께 자기 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조카들한테 각별히 잘했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니까 딱 바뀌었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어머님께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애 키울 일도 없고 따로 돈 들어갈 곳은 없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조카는 셋이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조카들도 자식들이다 생각하고 신경 좀 써달래요. 그러더니 절 보면서 죽으면 그 돈 다 짊어지고 갈 거 아니잖아. 그러는데 진짜 신우만 아니었으면 얼굴에 침이라도 뱉었을 겁니다. 정말이지 지금이야 애 없이 사는데 익숙해지고 묻어내졌지만 그때는 정말 신우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더러 해주고도 욕먹는 것도 억울하지 않냐. 그리고 뻔히 당신 때문에 애 못 갖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그런 신우한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소리도 못하는 천치냐고. 남편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조금 과장해서 남편이 무정자증임을 알았을 때보다 더 어이없고 더 화가 났다니까요. 남편도 남편대로 자기 누나인 신우한테 꽤나 열이 받았던 모양이 돼요. 결국 남편과 신우가 크게 다투었고 이후로 남편은 시조카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따금씩 5만 원 안쪽으로 용돈을 주는데 그쳤고 선물을 해준다던가 밥값을 내준다던가 소위 호구짓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얼마 전 신우와 다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우는 여전히 사는 게 그저 그래요. 신우에게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큰애가 이번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요. 뭐 달리 해줄 말이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힘든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대학생이 된다 하니 기특했고 외숙모로서 축하한다고 했지요. 그러자 신우가 이번에도 맨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속으로 한 50만 원 정도 주면 되나 그러고 생각하는데 신우가 덧붙이기를 그동안 조카들 용돈도 거의 안 줬으니 돈 많이 모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용돈 한번 크게 준다 생각하고 대학교 입학금하고 첫 학기 등록금을 해달랍니다. 자기가 대충 계산해봤는데 대략 5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걸 왜 해주냐고 그게 첫 대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아니 그럼 뭐 또 몇만 원 주고 땡치려고 했냐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제가 10,000원을 주건 100만 원을 줬건 그건 주는 제 마음 아니냐 했습니다. 막말로 조카들이래봤자 명절날 보면 고개나 까딱하고 그나마도 못 보는 해에는 외삼촌인 저희 남편이나 외숙모인 저한테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인사도 하나 없는데 무슨 정이 얼마나 있다고 그 큰돈을 턱하니 내놓고 싶겠어요. 500만 원이면 제 한 달 월급도 넘는걸요.
저는 신우한테 그만한 돈 없다고,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해줄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누가 제가 벌어온 돈으로 달라고 했냐고, 자기 동생이 벌어온 돈으로 달라는 거라나요. 그래서 그럼 남편하고 이야기해 보시던지요. 그러고는 제가 먼저 할 일이 많다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신우에게 이러한 전화가 왔었다며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미친 거 아니냐고 저에게 묻대요. 제가 난들 아냐고. 아무튼 당신이 신우랑 잘 이야기해보라 했습니다. 5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딸린 애가 둘이나 더 있는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었으니 더 속이 터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며 바로 제 앞에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남편이 등록금이 말이 되냐면서 신우더러 왜 이렇게 뻔뻔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너네는 직장 다니면서 결혼했으니 나처럼 어렵게 시작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둘이서 그렇게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만난 거 먹고 좋은 거 두르고 사는 건 사치지만 조카의 앞날에 투자해주는 것은 인정이고 도리이지 않냐고 따지대요. 남편이 그런 신우더러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한다면서 인정이고 도리고 그것도 내가 내켜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돈 어디서 거저 벌었냐고. 나도 개같이 직장 생활에 가며 번 피 같은 돈이라고 악을 쓰대요. 그러더니 신우더러 헛소리 짓거릴 거면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쏘아붙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신우도 알아듣고 그만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이른 아침 남편이고 저고 출근 준비로 바쁜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라고 핸드폰에 뜨는 순간 어제 일 때문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아챘지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고. 그러면서 남편더러 형제라곤 너네 둘 서로밖에 없는데 돈 몇 푼에 이렇게 의가 상해야 되겠냐면서 얼마라도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한 200만 원 해주기로 하셨다면서.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더러 어머니도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말라고 하대요. 그러면서 신우도 웃긴다고 능력이 안 되면 납치를 말지. 뭐 한다고 셋이나 줄줄이 나와서는 여기저기 용돈을 구걸하고 다니냐.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애도 못 낳으니까 있는 돈 나눠 쓰잔 식으로 말했던 거 잊지 않고 있다며 어머님이 무슨 죄라고 거기다 대고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저도 대놓고 용돈 달라고 한 거보다 어차피 너희는 애도 없지 않냐면서 어쩌고저쩌한 그 소리가 마음에 한으로 맺혔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내 재산이 지들 재산인 줄 아나보지 싶어서 더 꽁꽁 감추고 안 쓰고 싶더라고요. 결국 어머님께서는 남편하고 저에게 너희가 그렇게 마음 상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며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내키지 않으면 어쩌겠냐고 도와주지 말라시대요. 저렇게 사는 것도 지복이고 이렇게 사는 것도 저희 복이라면서 그러면서 부모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도와주지도 못해서 미안하다 하시는데 그건 그거대로 또 갑갑하고 답답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들 남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 하나는 가슴 안에 품고 살잖아요. 결국 신우와 저희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생각한 50만 원을 준다는 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로 보일 수도 있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고 그렇다고 달라는 대로 해주자니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싫었고요. 그렇다고 신우가 자기가 저희에게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사이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살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라며 저더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대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요. 하루는 그까짓 500만 원 없어도 사는데 그 돈이 뭐라고 남매 사이가 저렇게 틀어졌나 내 잘못인가 싶어서 그냥 줘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다가 또 하루는 우리가 그 500만 원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리고 지가 우리한테 돈 맡겨놨나 너무 괘씸하다 싶고 그래도 나서진 않으려고요.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으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 이상한 신우 이야기. 저도 들을 만큼 들어봐서 어느 정도 각오는 되어 있었는데 염치 없는 사촌 신우한테 시달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소개를 받았을 당시 남편은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요. 지금은 남편은 여전히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출산으로 회사를 관뒀다가 얼마 전 다시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연애 당시부터 저나 남편이나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모난 데가 없어요. 둘 다 갈등을 싫어하고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식이고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고 무탈하게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밖에 객관적인 조건들도 비슷해서 남편이 결혼하자 했을 때 크게 걱정하거나 따지고 들지 않았네요. 남편이 모아둔 돈 7천에 제가 모아둔 돈 6천 그리고 양가에서 5천만 원씩 보태주셨습니다.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미천을 가지고 저희 둘의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정말이지 서로 복이 많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시작했지요. 신혼집은 남편의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3교대로 일하다 보니 남편에게 맞춰주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문제는 그렇다 보니 제 직장까지 왕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대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에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서 크게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저희는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별탈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희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저나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니 조금 조바심이 나던 시기였어요. 가능하다면 둘은 낳고 싶은데 연년생은 피하고 싶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준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신혼도 신혼이지만 아이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네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마음먹었다고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올해도 안 되면 병원에 가보자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찰나에 임신이 되었으니 저도 남편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양쪽 부모님들도 무척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보다 입덧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중소기업이기는 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휴가만 쓰고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받쳐주질 않아서 도무지 휴가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운 좋게 회사에 도착을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어쩌다 먹는 샌드위치 냄새에도 그만 화장실로 뛰어가게 되니 의도치 않게 주변으로부터 유난스럽다는 말도 듣게 되고 속상하고 힘들고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임신 4개월 차에 퇴사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어머님 생신이라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집 온 이후로 계속해서 어머님 생신상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럴 상황이 못 돼서 남편이 나가서 먹자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미역국만 있어도 된다며 집에서 먹자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엔 어머님 형제분들도 초대를 하자며 어머님 마음을 달래드렸다고요. 그런데 임신을 했던 탓인지 이 말도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더군요. 며느리인 제가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하면 생신상 못 차리는 건 당연히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가 마음이 상하셔서 남편이 달래드렸다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 생신날 모처럼 대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형제관계는 일남 3녀이신데 어머님은 그중 둘째세요. 일남은 남편의 하나뿐인 시외삼촌이고요. 사실 어머님의 형제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형편이 괜찮으신 분이 딱히 없으세요. 그나마 시외삼촌께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뿐인 막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시외조부모님이 생전에 어지간히 퍼주셨던 모양이 돼요. 그 덕에 시외삼촌만 그나마 당신 명의로 된 식당 하나 하고 계셨고 큰이모님과 막내 이모님 두 분은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만 그나마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신 덕분에 아주 넉넉지는 않아도 노후 준비까지는 되어 있으신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이야기를 결혼 후에
남편에게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은 게 다였고 이모님들이고 시외삼촌이고 결혼식 당일 식장에서 본 게 전부였어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 형제분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기도 뭐하고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멋쩍은 마음에 남편 옆에만 계속 붙어있게 되대요. 그랬더니 큰이모님의 딸, 그러니까 사촌 신우지요. 저와는 동갑내기입니다. 사촌 신우가 저더러 어른들 보는 데는 너무 남편 옆에 붙어있는 거 아니냐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생일상도 못 차리냐면서 궁시렁거리는데 어이가 없대요. 사실 사촌 신우는 결혼식 당일날도 신부인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식장이 구식이라는 둥, 음식이 후지다는 둥 어지간히 궁시렁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촌 신우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머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으니 날이 날인 만큼 이번에도 못 들은 척 그저 화를 꾹꾹 눌러 참았네요. 한편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큰이모님이 이번에 사촌 신우가 서울에 있는 무슨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는 회사였는데 사촌 신우가 큰이모님에게 얼마나 허풍을 쳐놨는지 큰이모님은 당신 딸이 무슨 대기업에라도 들어간 줄 아시대요. 하긴 원래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나 보이는 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적당히 분위기에 맞춰 호응만 해드렸지요. 그런데 큰이모님이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근데 당신 집에서 통근을 하기에는 멀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대뜸 우리 집에 와 있으면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제가 남편을 쿡 찌르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나대요. 남편도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제 눈치를 보고는 얼른 사촌 신우더러 농담인 거 알지? 그러는데 사촌 신우가 실실 웃기만 하고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집에 오는 내내 남편더러 사람이 실없이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고 제가 크게 화를 냈네요. 사실 어머님이 당신 형제분들하고 사이가 돈독하다 보니 남편도 사촌들하고 사이가 꽤나 좋아요. 우애가 깊은 건 좋은 일이고 저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제가 아이도 가졌고 어쨌든 남편에게는 가정이 생겼으니 가정이 우선시되었으면 싶었지요. 그리고 그날의 모임 이후로 2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이모님께서 웬일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사실 큰이모님에 관한 이야기야 어머님을 통해서나 듣지 제가 큰이모님이랑 따로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일 사촌 신우가 저희 집으로 갈 거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집 구할 때까지만 일단 저희 집에 있을 거라나요. 시집도 안 간 처녀이니 아무데나 혼자 둘 수 없다나요. 처녀나 마나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혼자 살아야 되면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래요 소리가 정말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일단은 남편과 상의해보겠다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건 본능적으로 행여 큰이모님과 큰 소리라도 내게 되면 뱃속에 있는 우리 애한테 안 좋겠다 싶었거든요. 몇 시간 후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당신도 알고 있었냐며 낮에 큰이모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사촌 신우가 통사정을 해서 거절을 못했다 하대요. 그러면서 딱 한 달만이래요. 한 달이면 사촌 신우도 어디 살 곳 정도는 찾지 않겠냐면서. 아니 왜 남편이 나서서 사촌 신우 때문에 저한테 통사정을 해대는 건지 그마저도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냐 싶기도 했고 더는 왈가왈부하기도 싫어서 딱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고요. 그렇게 이튿날 큰이모님 말대로 사촌 신우가 저희 집으로 왔는데 짐은 또 어찌나 많은지 제가 일부러 한 달만 있다가 이사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다 짊어지고 왔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사촌 신우가 사람 일을 어떻게 아냐면서 일주일 만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2달 만에 갈 수도 있지라며 첫날부터 사람 신경을 급대요. 마음속으로 참을인 자를 그려가며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게 사촌 신우는 지가 출근을 하면 하는 거지 저도 육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저를 무슨 하숙집 아줌마 정도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저한테 밥 안 주냐길래 밥 차려 먹으라 하니까 어이없어 하질 않나 또 블라우스를 내놓으면서 이건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된다길래 직접 팔아 입으라니까 저더러 웃긴다는 거예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저희 집에 얹혀 지내러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밥 정도는 직접 차려 먹고 자기 빨래는 따로 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평소에 사촌 신우가 하듯이 들을 테면 들으라는 식으로 집세를 따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웃긴다고 궁시렁거렸지요. 사촌 신우가 저더러 너 지금 뭐라 했냐고 그러길래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니까 지 혼자 씩씩거리고 난리대요. 그리고 결국 2주가 채 되지 않아 사촌 신우와 제가 소위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사촌 신우가 퇴근한 제 남편을 붙들고는 네 마누라 이상하다며 애가 진 게 벼슬이냐고 재엄담을 하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저도 질세란 남편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촌 신우가 온 이후로 툭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짜증이 나고 아무래도 뱃속에 있는 우리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꽤나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사촌 신우더러 안 되겠다며 네가 내일이라도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대요. 그러자 사촌 신우가 남편더러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데 아니 웃긴 X가 제 남편인데 당연히 제 편을 들지 지 편을 들 줄 알았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후로도 사촌 신우가 3, 4일은 저희 집에서 덮어튕겼어요. 그러자 결국 좋게 좋게 어르고 달래서 내보내려던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큰 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른들 싸움으로 번져가지고는 큰이모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하셨나 봐요.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는 거 아니다. 우리 애라고 좋아서 거기가 있겠냐. 그래도 서울 하늘아래 형제라고 하나 있어서 믿고 의지 좀 한 게 잘못이냐 어쩌냐. 저희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또 당신 언니기도 하니까 일단 미안하다고 저자세로 나가셨고 그 불똥이 다시 저희한테 튀어서 아무튼 엉망진창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국 사촌 신우가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다나요. 그리고 이후로 한 1년은 큰이모님네와는 완전히 발길을 끊고 살았습니다. 큰이모님은 저희가 괘씸하다며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도 축하한다 인사 한마디 해주질 않으셨지요. 경우가 없었던 건 사촌 신우인데 괜히 우리 애가 태어나자마자 미움을 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대요. 그래도 뭐 안 보고 살면서 딱히 저한테 불편한 건 없었으니까 금세 잊고 지냈지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큰이모님이나 사촌 신우의 소식은 간간히 전해 듣고 있었는데 사촌 신우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대요. 사촌 신우가 싫었던 건 맞지만 망하길 바랬던 것도 아니고 잘 됐다고 축하를 전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게 다가 아니라면서 말씀하시길 남자 쪽에서 신우를 엄청나게 반대한답니다. 어떻게 그 나이 되도록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도 없을 수가 있냐면서 그런 며느리는 못 본다고 그랬나 봐요. 제가 남자 쪽은 재산이 많으냐고 물으니 그래도 집 한 채 해주고 그럴 정도는 되나 본데 며느리 씀씀이가 해프면 해줘봤자라면서 이렇게는 결혼 못 시킨다고 했다나요. 남자도 신우보다 연하라서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굳이 결혼 안 한다는 식이었고 어머님께서는 어쩌냐시며 혀를 차셨지만 저는 뭐 자업자득이다 싶었습니다. 사실 사촌 신우가 예전부터 허튼데 돈 쓰는데 비상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큰이모님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모르는 번호라서 무심코 받았는데 큰이모님이셨어요. 저더러 다짜고짜 소식 들었냐 물으시길래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당신 딸에 대해서 다 듣지 않았냐면서 좋은 소식도 아닌데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싶어서 떨떠름하게 들었다고 대꾸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이게 다 제 탓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씀이시냐 뭐가 제 탓이라는 거냐 하니까 이게 다 저 때문에 사촌 신우가 나가 살아서 돈을 못 모은 거랍니다. 저만 가만히 있었으면 사촌 신우가 저희 집에서 살았을 거고 그러면 돈 그까짓 거 왜 못 모았겠냐면서 저한테 책임을 지래요. 그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신우 시집갈 돈을 저더러 해주라는 겁니다. 그 집에서 최소한 5천만 원은 가져오란다면서 저더러 5천만 원을 내놓으라대요. 싫다 소리를 먼저 해야 됐었는데 저도 당황을 해서 제가 5천만 원이 어디 있겠냐 소리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대출을 받던지 친정에 손을 벌리던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면서 무조건 일주일 내에 돈을 만들어내랍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퍼뜩 든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냐고 화를 냈어요.
사촌 신우가 시집을 가는 것도 못 가는 것도 전부 사촌 신우 팔자고 지하기 나름이지 제 알바가 아니라고 아주 칼같이 끊어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어머님은 물론이고 큰이모님과 사촌 신우까지 저희 집으로 출동을 했더군요. 보아하니 이 세 사람이 오는 건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어머님께서는 큰이모님 등살에 못 이겨 오신 듯 했는데 연신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촌 신우는 자기 친정엄마의 이모까지 대동하고 나타나니 어깨에 힘께나 들어간 눈치대요. 저더러 자기도 상황이 이렇게 돼서 유감이네 어쩌네 헛소리를 떠들어대더니 일단 3천만 원이라도 준비하랍니다. 그런데 사촌 신우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니 아주 온갖 메이커로 치장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촌 신우를 똑바로 쳐다보고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 때는 재밌지 않았냐고,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3천만 원을 불질러 태워버리는 일이 있어도 네 사촌한테는 못 준다고 했어요. 나는 뭐 바보천치등신이라서 안 쓰고 모았는 줄 아느냐고 따졌지요. 그리고 큰이모님께도 조카랑 조카 며느리한테 이러시는 거 창피한 줄 아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큰이모님이 파혼만 당했다간 저를 고소하겠다나요? 그래서 고소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촌 신우는 파혼을 당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남자 쪽 엄마가 사촌 신우 뒤를 캐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촌 신우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잘렸다대요. 그리고 이후로는 노래방에 나가고 있었답니다. 사촌 신우 말로는 이상한 노래방은 아니라며 펄쩍 뛰던데 저도 그 말만큼은 믿어주고 싶네요. 아무튼 남자 쪽에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난리가 나서 큰이모님한테 쫓아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여전히 신우는 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작에 돈만 해줬으면, 아니 같이 살게 내버려뒀더라면 이런 일은 애시당초 없었을 거라면서요. 아나무인인 사촌 신우에게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된 상태인데 이걸 큰이모님은 남편이지 마누라, 그러니까 저한테 미쳐서 형제도 못 알아본다 어쩐다 욕을 하시고요. 에휴, 오해를 받아도 어쩌겠습니까. 어머님만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눈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선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제가 달리 사촌 신우에게 해줄 말은 없고요. 그냥 사촌 신우는 사촌 신우대로 이제라도 앞가림 해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